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 경매 탈탈탈입니다. 어제 우리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가계 부채에 대한 불안감, 더불어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 여러 가지를 고려한 기준금리 동결. 아마도 당분간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최근 일반 매매 시장에서 특히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의 매매 건수가 급감했다. 또 매도 호가, 매수 호가가 동시에 내려갔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다만 경매 시장은 좀 차분한 시장을 연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낙찰가율은 소폭 하락, 입찰 경쟁자도 소폭 감소. 이렇게 좀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다음 스텝에 어떤 내용이 있고 또 어떤 결과가 있을까, 그런 부분들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그런 가운데 수도권의 아파트, 실수요자라면 모르겠습니다만 투자자라면 상당히 어렵다. 왜냐하면 대출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두 번, 세 번 유찰된 오피스텔 또는 아파트형 공장 등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인다.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뭐래도 가성비, 가치 대비 가격이 아주 싸다면 그것만큼 좋은 호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체주택, 오피스텔, 서울에 세 번 유찰된 오피스텔, 그리고 괜찮아 보이는 세 건의 오피스텔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체주택, 주택을 대체하는 오피스텔은 어떨까요? 대출 규제를 피하는 종목 중에 하나다. 그러나 이것이 계속해서 사랑을 받기는 쉽지 않은 시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제 우리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2.5%. 어제 이제 연합뉴스에 우리 신호경 기자와 한지훈 기자, 집값, 가계대출부터 잡는다 하는 기준금리 연 2.50% 동결. 역대 최대 2%포인트 한미 금리차도 부담. 대출 규제 FOMC 추경 확인 필요. 경기 부진 고려해 금리 더 낮춰야 지적도 있습니다만 과연 이르면 8월 추가 인하 가능성 어떨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금 금통위를 주재하는 모습 같습니다. 자, 한미 기준금리 추이 7월 11일 현재 우리는 2.50%, 미국은 4.50%. 네, 오히려 2%포인트 격차. 반대로 됐더라면 좀 합리적인데 오히려 미국이 우리보다 기준금리를 2%포인트를 더 준다?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 표는 아마 이제 우리 연합뉴스에 우리 김민지, 김영은 기자께서 그림을 그린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강력한 수도권에 대한 대출 규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경매는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이제 본인의 컨디션에 따라서 입찰하거나 매수하거나. 여러분, 첫 번째 오피스텔은 동대문구 오피스텔입니다. 동대문구 용두동의 동대문 베네스트 12층에 위치한 오피스텔, 전용이 17.64, 감정가는 7억 3,900인데 세 번 유찰된 3억 7,836만 8천 원은 와, 직관적으로 굉장히 싸 보입니다. 시세나 월세는 근처 중개사무소 등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동대문구는 이제 관할법원이 서울 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 타경 4196, 물건번호 1번. 관심 있다면 7월 15일 날 입찰에 참여해 보면 어떨까? 자, 복도의 모습이고요. 지금 그 호수에 대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깔끔해 보인다. 자, 이 오피스텔은 12층, 16층에 12층이니까 좋아 보입니다. 2022년산 3년차 신축 아주 좋아 보입니다. 이 사건 말소기준 권리는 하나은행의 근저당권,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하죠. 특별히 조사된 임차인에게 없다는 것은 떠안을 임차인은 없어 보입니다. 자, 위치는 여기고요. 1호선 제기동역에서 초역세권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멀지 않은 곳에 더블 역세권 또는 트리플 신설동역 좋아 보이고, 또 멀지 않은 곳에 청량리역, 롯데백화점 등등이 있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권리 분석은 매각 물건 명세서 하나로 정리하면 되겠죠?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특별히 커멘트가 없다는 것은 권리상 문제 없다. 그러면 여러분 현장 가서 현장 분석해보고 또 시세 파악 제대로 해서 싸게 낙찰받을 수 있다면 좋아 보인다. 여러분, 두 번째는 영등포구 오피스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피스텔은 영등포구 양평동 3가 소원 캐슬 7층. 영등포구는 관할법원이 서울 남부지방법원. 전용이 10.98평.
감정가 3억 7,600인데 역시 세 번 유찰된 1억 9,251만 2천 원은 직관적으로 싸 보입니다. 관심 있다면 8월 21일 날 입찰에 참여하시면 되고요. 자, 이 오피스텔은 7층 좋죠? 2020년산 5년차 좋죠? 10의 7층은 아주 좋습니다.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네, 전세권,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하고요. 네, 특별히 떠안을 것은 없어 보입니다. 자, 위치는 여기 있고요. 5호선 양평역에서 도보로 이 정도면 뭐 한 5, 6분 거리 되지 않을까? 멀지 않은 곳에 영등포 구청역. 매각물과 명세서, 권리 분석, 전세권, 후순위, 특별히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점, 또 역시 특별한 코멘트는 없다라고 하는 점은 권리상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강서구 오피스텔입니다. 자, 이 건은 강서구 화곡동의 천우 네오젠 아파트 오피스텔이죠. 일단 2층 남부지방법원 전용이 7.99인데 감정가 1억 3,600, 두 번 유찰된 8,700여만 원은 직관적으로 싸 보입니다. 관심 있다면 8월 6일 날. 여러분, 이제 이 건 오피스텔은 2009년산 16년차 그냥 쏘쏘 나쁘지 않죠? 9층 중에 2층 전용 7.98.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는 고양세무서장의 압류입니다.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하는데, 다만 이 압류보다 전입신고가 빠른 선순위 임차인이 있고 그 임차 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 일명 허그가 양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이 여러분 1억 3천만 원인데요. 중요한 것은 그럼 내가 이번에 9천에 낙찰을 받는다. 그래도 선순위 임차인이 못 받은 4천만 원을 원칙적으로는 낙찰자가 떠안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마 뒤에서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번에 배당 요구를 해서 배당을 받고 못 받는 금액은 선순위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확약서가 아마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내가 9천만 원의 낙찰을 받았다고 한다면 더 이상 추가 인수할 금액은 없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치는 사거리 코너 2호선, 5호선 까치산역에서 마을버스나 뭐 도보는 뭐 글쎄 한 20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 한번 잘 체크해 보기를 기대하고요. 여러분, 이 사건 권리 분석, 네, 매각물과 명세서,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죠? 말소 기준 권리가 2023년 1월 17일 압류. 근데 전입신고 빠르죠? 선순위 임차인 요건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박모 씨의 보증금 1억 3천만 원. 다만 이것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인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배당 요구 종결까지 배당 요구를 했다. 따라서 이 선순위 임차인이 못 받은 보증금을 낙찰자가 나머지를 떠안아야 되는데 비고란에 보니까 자, 여러분, 이 사건 채권자는 대항력과 우선 변제력이 있는 주택임차권자 박모 씨의 승계인으로서 2024년 10월 24일자로 매각대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만 행사하고 매수인, 즉 낙찰자에 대한 대항력은 포기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아까 9천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았다. 그리고 돈을 납부했다면 주택임차권도 말소하겠다. 그러니까 선순위 임차인으로서 못 받은 보증금은 포기하겠다. 이런 내용이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아두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파트 시장이 좀 어려워지겠다. 그런 측면에서 대체주택, 오피스텔, 오늘 특히 앞선 두 개는 세 번 유찰된 그런 오피스텔입니다. 일단 직관적으로 싸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국토부 실거래가, 그 다음에 현장에 중개사무소 한 세 군데 들러서 시세, 전세, 월세, 그래서 임대 수요와 임대료 수준도 제대로 한번 체크해보자. 그리고 권리상의 문제 없고 물건상의 하자 없는데 싸다면, 아주 싸다면 입찰에 한번 참여해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모든 재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자생력입니다. 자생력이 있는 여러분들을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는 경매 탈탈탈